진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세히 알아봤고 어떤 치료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데 병기별로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기나 2기는 전립선 내가 암이 국한되어 있는 걸 이제 1기나 2기예요. 그래서 전립선을 떼내면은 완치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9%죠. 전립선 쌓고 있는 이 피막 여기를 조금 넘어가면 우리가 3기라고 그래요. 네. 전립선을 떼낸다 하더라도 전립선이 있던 부위가 암이 세포 단위로 남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 후에도 보조적인 치료를 좀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보조적인 치료라는 게 과거에 조선시대에 내시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절대 전립선암에 안 걸려요. 내시들은 고환을 절제했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약물로 추가적으로 수술했던 부위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이제 추가할 수도 있고 3기만 돼도. 근데 이제 이 4기라는 거는 전립선암의 특징이 이 뼈를 좋아해요. 그래서 전신의 뼈에 전이가 잘 돼요. 주변에 골반각 림파선에만 전이가 돼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수술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신 뼈에 전이 되어 있는 저희 골전이가 있는 경우 우리가 수술을 꺼리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치료법이 수술에 더해서 어떤 거 할 수 있나요? 다른 암하고 달라서 바로 항암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초기에는 대부분은 이 남성 호르몬 차단하는 치료하면 효과적인데 조금 몇 년 지나게 되면 안 듣게 돼요. 요즘에 최근에는 이제 2차 호르몬제라고 그래서 근데 굉장히 고가 약들이에요. 2차 호르몬제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비급여로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면역 치료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렇게 아직 그렇게 효과가 입증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치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이까지는 안 돼서 수술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수술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대부분 PSA가 10 이내일 때 진단이 되면 좋습니다. 대부분 수술로 이제 완쾌가 될 수 있어요. 이 전립선의 위치는 치골 밑에 딱 숨어 있어요. 이 방광 바로 앞에 바로 위에 이 엄청난 혈관 다발이 있어서 엄청나게 출혈이 많은 지역이고 접근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이게 수술하기 힘들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로봇 수술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로봇파는 굉장히 이제 적고 한 10배 이상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마음대로 이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2007년도에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굉장히 빨리 들었죠. 저는 1세대도 써봤고 2세대도 써봤고 4세대도 써봤고 다양한 로봇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암을 예방을 하는 게 또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이 있나요? 생활 습관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게.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커피나 녹차 이것도 좋아요. 전립선암 예방에 좋다고 뭐 돼 있고 특히 그 채식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게 토마토 속에 들어있는 뭐 라이코펜이 전립선암에 예방할 수 있다. 우리 비뇨의학과 학회에서도 이제 권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습관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적당한 자기 몸무게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걸 이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중에 광고하는 소팔메토라든지 그런 제품들은 어떤가요? 근데 이미 많은 환자분들이 광고를 보고 많이 이제 드시고 계시는데 유럽 그 비뇨기과에서 장기간 연구를 해봤어요. 이미 연구를 해봤더니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마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저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처방을 하진 않지만 환자분이 약을 딱 한 알만 주면은 하나 더 달라 그러면 그 하나 더 드립니다. 그냥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자유행위라든지 성관계를 하면은 전립선 암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그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이 한 가지 이 후천적 요인이 전립선의 염증. 이 전립선의 염증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전립선 암의 확률은 올라가요. 젊은 분이 오랫동안 사정을 안 했다 그러면 이 정액이 농축이 돼서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유행위를 하면 전립선암 위험도 떨어진다. 뭐 그건 그럼 이건 갑자기 뜬금없이 드는 생각인데 막 케겔 운동 있잖아요. 항문을 이렇게 쪼았다가 풀었다가 하는 그런 게 이제 생식기계는 좋다고 하는데 전립선도 영향이 있어요? 어쨌거나 그 주변 근력을 좀 올려서 그 요실금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그 전립선암 수술하고 나신 분 초기에 요실금 있을 때 그런 케겔 운동을 많이 시키죠. 그리고 이제 남성용 이게 기저귀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거 한번 비뇨기과 외래에서 가져와 봤는데 이건 그 남성용 기저귀고 지갑처럼 생겼는데 약간의 요식을 입는 경우에는 아주 편리해요. 액체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겔 상태로 변해버려서 겔 상태로 아주 이제 편리해요. 그럼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나 전립선 암 수술을 하면 혹시 이제 성기능 저하가 생기거나 그런 거 염려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전립선 바로 붙어서 발기에 감기된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요. 전립선 암 수술할 때는 초기암인 경우는 가능하면 그걸 살리죠. 조금 진행이 됐다거나 유착이 있다거나 그러면 다 그 희생을 시켜요. 비대증. 이 네. 비대증은 경우가 달라요. 발기되는 거는 별 영향이 없고 다 되는데 소변을 잘 보기 위해서 방광 입구를 전립선을 깎아서 이렇게 넓혀놨기 때문에 방광으로 들어갔다가 그 정액의 일부가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성기능은 그대로 있지만 그 사정 장애는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남성암에 대해서 비뇨기과 이영구 병원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심도 깊은 대화 나눠봤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